분석. 그것이 궁금하다. 네, 빅데이터에 대해 궁금한 내용들 알아보는 시간, 그것이 궁금하다. 자, 연세대학교 정보산업공학과 박희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무의식에 대한 얘기. 이 얘기는 굉장히 그 신비의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 재밌을 것 같은데, 지난 시간에 뉴로 마케팅도 어찌 보면 무의식 과 그렇죠. 관련된 내용인데 오늘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네, 뉴로 마케팅은 이제 무의식 세계의 활용을 기업 관점에서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제 소비자, 사용자 관점에서의 접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참 근데 사회가 이렇게 발전을 하면서 그 복잡성과 다양성이 점점 더 증가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환경에서 우리한테 맞는 옷을 찾아 입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입시를 앞두고 있는 입시생들 어떤 전공을 선택해야 될지, 취업을 앞두고 있는 준비생들 또 어떤 직종을 선택해야 될지, 네. 뭐 어떤 배우자를 선택해 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지. 그래서 최근 보면은 그 자아를 발견하고자 하는, 자신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고자 하는 네. 그런 욕구가 굉장히 높은 것 같고요. 네. 또 노력도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강연이라든가 자기 개발서라든가 그쪽 분야에 이제 많은 그 수요를 대체하는 이제 공급이 이어지고 있는데, 네.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우리 보통 혈액형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네네. 사람들 만나면 뭐 혈액형이 뭐세요 하고. 그것부터 얘기를 시작하면 분위기가 훈훈해지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사실 뭐 이 많은 인구를 네 가지 유형의 혈액형으로 분류한다는 자체가 어떻게 그럼요. 보면 네. 좀 불가능한 일일 네. 수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그 혈액형 관련된 실증 연구가 진행된 것이 없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붙들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최근에 모바일 보면은 그 성격 테스트라든가 적성 검사를 네. 하는 그러한 앱들도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어떤 그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맞는 옷을 입고자 하는, 그런 옷을 찾아가고자 하는 노력이 많이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빅데이터가 그런 역할을 한번 좀 보고자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뉴로 마케팅은 이제 어떤 기업이 마케팅하는 데 있어서 도구로서 이제 어떤 무의식을 연구한다면, 예. 지금 이 말씀하신 오늘의 영역은 나를 알아가기 위한, 그렇죠. 자아성찰을. 예전에 뭐 자아성찰하면 구도의 길에 오르고 그런데 이제는 그럴 필요 없이 예. 과학적으로 빅데이터로 분석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빅데이터가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 어떻게 활용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참 재밌는 부분인데, 빅데이터라고 하면은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 방대한 비정형적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네. 어떤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찾아내고 그 상관관계를 통해서 패턴 매칭을 해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빅데이터의 가장 큰 역할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그리고 스스로 가장 어떤 생산성 높을 수 있는 직종이라든가 전공을 선택해 주는데 이제 네.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건데, 무의식 세계라고 하면 꿈을 통해서 해석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죠. 네, 네. 그러니까 어떤 환경의 제약을 받지 않고 아무런 환경적 제약 없이 스스로 어떤 축적된 경험에 의해서 생각을 하는 그 과정이 꿈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프로이트 배우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꿈 그렇죠. 해석을 통해서 이제 무의식을 이해한다고. 예. 그런 차원인가요? 예. 그래서 네. 이제 꿈을 해석을 하면서 네. 무의식 세계를 이제 분석해 내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어. 있는데, 최근에 보면은 네. 어떤 SNS, 좀 재밌는 SNS들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어떤 네. SNS냐고 하면 네. 이제 잠에서 깨어났을 때 우리가 꿈을 꾸지 않습니까? 네. 그럼 꿈을 기억을 해서 그 꿈에 대한 내용들을 갖다 기록하게 하고, 네. 그리고 물론 이제 타임라인에 일상들도 기록을 하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고 어떤 일상을 경험하면서 그런 방대한 데이터들이 모아지고, 거기에서 어떤 상관관계가 분석이 되면서 어떤 꿈을 꾸면 어떤 무의식 세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제시해주는, 재밌네요. 예, 그런 SNS들이 흐릿한데요? 등장을 네.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그 꿈이 어떻게 보면 이제 빅데이터로 쌓인다는 얘기잖아요. 네. 무의식이 컨텐츠로 제공이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언컨셔스 매핑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무의식 지도라고 번역이 될 무의식 수가 지도. 있겠죠. 그래서 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꿈을 네. 공유함으로 인해서 꿈에서 어떤 무의식 세계를 해석해내고 거기서 어떤 유용한 패턴을 발견해서 우리 일상에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런 노력이 요즘 근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솔깃하고 재밌긴 한데요. 예. 무의식 세계를 해석한다는 거, 이게 오류가 분명히 존재할 것 같아요. 이게 정제된 정보가 아닐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자신이 이렇게 꿈을 기억해내서 네. 그것을 기록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과정에서 오류가 많겠죠. 네.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뭐 성격 테스트라든가 네. 그다음 적성 검사라든가 이런 것들에 오류가 있는 것이 대부분 어떤 질문제에 대한 응답으로, 그리고 응답을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서 결과를 도출하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되고자 하는 자신을 표현하는 경우가
자기의 어떤 진짜 가지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는 경우보다 많기 때문에 그런 오류가 일어날 수 있는데요. 네.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그거보다 아까 말씀드렸던 SNS보다 좀 더 진일보해서 어떤 스스로 꿈을 기록하는 것보다는 SNS에 표현된 여러 가지 단어라든가 그런 단어나 문체로부터 유추될 수 있는 어떤 사용자의 태도 같은 네. 것들을 분석해서 이제 무의식 세계를 분석하는 것이 있고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그 뇌과학이라든가 인지과학 이 영역이 조금 더 발전을 해주면 네. 지난 시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뇌 밴드, 스마트 밴드, 네네네. 예, 여러 가지 뭐 치매라든가 이런 치료에 활용될 수 있는 스마트 밴드 말씀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지금 이제 뭐 걸음마 단계에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좀 더 발전하게 되면 네. 잘 때 이제 그런 스마트 밴드를 차고 자면 꿈이 다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꿈이 기록되고 네. 그것이 해석이 되고 네. 많은 사람들의 꿈과 공유가 되면서 그 가운데서 유용한 패턴이 찾아지는 네. 뭐 이러한 뭐 세상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한 10년, 20년 머지않은 시간 그러나요? 안에 현실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요즘에는 뭐 체질, 뭐 혈액형 이런 걸 통한 자기 분석이 이제 인기인데 그냥 재미삼아 이제는 예. 굉장히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자기 분석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네. 예, 예. 그런데 글쎄요, 이게 뭐 어떤 내 중요한 삶에 있어서 그 결정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어떤 이득이랄까 이익은 무엇이 있을 수 있죠? 바로 어떤 그 창의적인 영감을 네. 우리 무의식 세계로부터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앞으로는요 그런 네. 우리가 무의식 세계에서 얻은 영감이 아마 매매되는 시장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난 시간에 제가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의사결정이 한 90% 정도는 무의식이 지배를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것이 어떤 아무런 근거 없이 의사결정이 행해진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무의식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들을 토대로 만들어진 매뉴얼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유사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유사한 상황이 맞닥뜨렸을 때는 네. 그 우리가 지금까지 가고 있던 경험에 의해서 아무런 그 고민 없이 그냥 대응한다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앞으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창의적 영감을 사고 파는 그러한 시장도 열릴 것 같고 네. 그러한 시장에서 어떤 경쟁력을 가지려면 결국에는 무의식이라는 것은 우리 경험으로부터 만들어지기 때문에 네. 굉장히 다양하고 긍정적인 경험들을 특히 지금 젊은이들은 네. 많이 해나가면 무의식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럼 무의식이 어떤 생생한 데이터로 활용될 때 우리 삶에는 어떤 변화가 올까요? 일단 우리가 뭐 네. 여러 가지 변화를 겪겠지만요. 네.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결국에는 물화일체 일체, 네. 시대가 도래할 네. 것이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주변의 여러 가지 기기들과 이렇게 소통을 할 때, 네. 그러니까 기기들을 사용할 때 이제는 버튼을 누르는, 그러니까 인터페이스 1.0 시대라고 얘기하고요. 네. 지금 우리의 2.0 시대는 기본적인 정보를 주고 우리가 그 기기를 사용하면서 기기가 우리의 그 행태를 갖다 계속 학습을 해나가면서 우리한테 무엇인가를 제안해주는 그러한 네. 과정이고요. 앞으로는 이제 그것도 필요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기기와 소통을 하면서 예를 들어 뭐 스마트폰과 소통을 할 때 직접 우리의 뇌 영역을 엿보고 우리 뇌와 기기가 서로 소통을 해서 네. 내가 원하는 것들, 무의식 중에 원하는 것들을 네. 기기들이 수행해 줄 수 있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인터페이스 3.0 시대라고 하는데 네. 그러한 시대도 앞으로 이제 곧 다가오게 되겠죠. 자의식, 그러니까 무의식을 어떤 자의식을 통해서 이렇게 막 정제하려고 애쓰고 뭔가 이렇게 왜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잖아요. 사람이 예, 사는데. 예, 근데 그런 게 예. 다 없어진다는 거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예, 좀 우리의 어떤 지적인 행동들이 다 무의미해지는 그런 상황도 되지 않을까. 네. 뭐 여러 가지 예측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참 우리가 갈수록 살기 늘 예, 말씀드리지만 아니 진짜 이거 갈수록 살기 힘들고 네. 그런 각박한 세상이 오지 예. 않을까. 무의식까지도 관리해야 되는 시대가 그러니까요. 오니까요. 내 무의식만큼은 남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그런 의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마저 다 공개되면 어떻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네. 무의식은 경험으로도 출발하니까 네. 그러니까 뭐 긍정적이고 좋은 경험들을 많이 쌓아가는 것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네. 하는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점점 이 사람들의 욕구가 그 무의식에 대한 정복욕이랄까요? 예. 그런 게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결국 신의 영역이 계속 우리가 도전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뭐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는 두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예.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 오늘 그 무의식 세계의 공유화해서 빅데이터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신세계를 좀 경험한 느낌이랄까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연세대학교 정보산업공학과 박희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